어떻게 해야 안정적으로 팔 수 있을까? 저는 이걸 임장도 안 가고 어떻게 안정적으로 이거를 제가 딱 보고 이거 팔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했을까? 이 팁에 대해서 오늘부터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제가 가장 먼저 보는 조건은 바로 네, 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부산 낙찰받았던 물건 매도 이제 하려고 인테리어 완료됐다라고 영상 올린 적 있습니다. 그거 인테리어 완료되고 나서 3일 만에 지금 매도가 완료됐습니다. 계약금이 들어왔고요. 실수요자분이 이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방 구축 어떻게 3일 만에 매도 완료했는지 이거 간단하게 영상 좀 제작을 했습니다. 단타 그동안 좀 어려우셨던 분들 오늘 영상 보시면 단타를 이렇게 쉽게도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고요. 안전하고 리스크 없이 어떻게 하면은 단기에 팔 수 있는지 이거를 좀 제가 상세하게 오늘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낙찰받았던 아파트 처음 문 따고 들어갔을 때 사진입니다. 상당하죠. 이게 지금 싱크대에만 이 정도 짐이 있었는데요. 거실, 화장실, 그 다음에 방에는 살다가 이제 짐을 놔두고 가신 그것뿐만 아니라 온갖 쓰레기가 같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짐을 버리고 좀 소위 야반도주라고 하죠. 네, 도망을 가셨어요. 왜 도망을 가셨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살림살이 뿐만 아니라 각종 폐기물들을 다 버리고 가셨습니다. 이게 문제가 제일 심각했던 게 뭐냐면 단순히 뭐 옷가지나 이런 박스류 이런 것들은 그냥 버리면 되거든요. 사실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여기 오른쪽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냉장고가 있습니다. 당연히 냉장고에 전력이 끊겨 있었겠죠. 전력이 끊겨 있었고 그 안에는 음식물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치우는데 물론 제가 치우진 않았지만 이게 상당히 좀 난처하더라고요. 치워 주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돈을 드리는 입장이지만 어쨌든 좀 죄송하고 이런 쓰레기집을 좀 제가 경매로 낙찰 받으면서 처리할 때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은 했지만 막상 제가 이걸 닥쳐서 해보니까 쉽진 않더라고요. 어쨌든 이건 제가 철거 업체 불러가지고 쓰레기를 치워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엘리베이터 이용료까지 해서 170만 원에 제가 처리를 했습니다. 처리를 했고 제가 이제 인테리어를 이런 식으로 싹 했어요. 방금 그 집입니다. 똑같은 집이고요. 그 아까 냉장고 있고 온갖 쓰레기 있던 곳이 요 싱크대 부분이에요. 여기를 제가 다 드러내 가지고 요렇게 했고요. 바닥도 전부 이제 장판으로 했고 다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죠. 요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신발장 타일까지 전부 다 했고 아까 냉장고 있던 게 여기 마우스 커서 있는 요쪽이에요. 신발장 들어가자마자 냉장고가 있는 구조라서 그렇지만 이렇게 깔끔하게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창문 쪽에서 문을 바라봤을 때 뷰이고요. 아까 냉장고 있던 게 이제 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마우스 커서 있는 부분. 근데 저도 좀 신기했던 게 여기 살고 계셨던 분이 이곳에 냉장고를 놓고 어떻게 생활을 하셨지라는 생각이 좀 드시더라고요. 상당히 협소하셨을 텐데 어쨌든 이쪽에 냉장고를 두고 사용을 하셨고 저는 이제 냉장고 자리를 별도로 만들어 두진 않았고 아마도 냉장고는 뭐 사실 분이 알아서 쓰시긴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쪽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부엌에서 거실 뷰를 바라봤을 때 그 뷰입니다.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제가 샤시는 안 했어요. 샤시는 원래 입주 때 그때 샤시고요. 이렇게 하얀색 샤시를 이제 하이 샤시라고 하는데요. 이 하이 샤시 같은 경우는 사실 깔끔하게만 쓰셨으면 샤시 자체의 내구성이 알루미늄 샤시보다는 더 좋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쓰레기집 봤을 때 샤시 자체는 문제가 크게 없어서 샤시는 제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싹 다 고쳤죠. 이렇게 모두 간접등 다 박아드리고 도배장판,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뷰 보시면 여기 타일까지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테리어를 제가 7월 아마 25일인가 24일인가 그때 금요일날 25일이네요. 그때 완료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8월 오늘이 3일이죠. 8월 2일날 계약이 됐습니다. 8월 2일날 이제 계약이 됐고 이렇게 문자가 와서 이제 계약금을 받고 제가 이제 이거를 매도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문자에 계약서 내용이 있죠. 이런 식으로 전 다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는 조금 이제 개인적인 내용이라 제가 삭제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돈을 좀 구체적으로 비용을 남겼는지 그걸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표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디테일한 내용들이 들어가니까요.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낙찰 받았던 가격은 1억 4,200만 원이었습니다. 요거를 A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쓰레기 철거 비용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게 17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 미납관리비가 있었거든요. 사실 120만 원이 아니라 더 됐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전용 관리비는 제가 납부하지 않고 또 연체료는 납부하지 않는 요런 경매인들이 아셔야 될 필수 지식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활용해서 제가 이거를 많이 깎았고요. 그래서 미납관리비 같은 경우는 120만 원으로 제가 납부를 했습니다. 이게 거의 10개월치인데 10개월에 120만 원이면 사실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냈고요. 그다음에 취등록세와 법무사비 합쳐서 이제 법무사 비용까지 다 합쳐서 한 2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은 1,400만 원 정도, 제가 10의 자리는 그냥 생략을 했어요. 그리고 매도 시 이제 중개사 비용은 제가 매도를 1억 7,700에 매도를 최종적으로 했거든요. 300만 원 깎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사시는 분이 좀 제가 사정을 좀 들으니까 조금 깎아 드리는 게 맞겠더라고요. 그래서 1억 8천에 내놨다가 1억 7,700으로 최종적으로 매도 계약을 했고, 그래서 이 1억 7,700에 대해서 매도 중개사 비용이 대략 90만 원이 나옵니다. 이것도 제가 만원 단위는 생략을 했어요. 그래서 낙찰을 1억 4,200에 받고 총 비용은 여기 쓰레기 철거비, 미납관리비, 취등록세 법무사비, 인테리어 비용, 매도 시 중개사 비용 해서 이 비용이 최종 비용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매도를 1억 7,700 했잖아요. 그러면 세전으로 얼마가 남냐면, 일단 비용 빼고 그냥 액면가로 얼마가 남냐면 1억 7,700에서 1억 4,200을 빼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산 가격에서 판 가격을 빼면 되죠. 그러면은 세 전수익이 나와요. 이게 3,500만 원이에요. 근데 이 3,500만 원에서 제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공제받을 수 있는 영역이 이 비용에서 나오는 건데, 제가 쓴 비용 중에 공제가 공식적으로 가능한 거는 취등록세 법무사비, 매도시 중개사 비용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종합소득세 처리할 때 비용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우선은 취등록세 법무사비 200만원, 매도 중개사 비용 90만원 해서 290만원만 제가 이제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세전수익 3,500만원에서 290만원을 빼면 실제적으로 제가 세금을 내야 될 대상이 되는 금액, 즉 과세표준은 3,210만원이 됩니다. 이거를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과세표준이 3,200만원이니까 소득세율 구간에서 15%에 해당됩니다. 1,400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의 돈을 벌었으면 15%의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럼 3,210만원에 15%인데 여기에 지방세 또 10%를 내야 되니까 15%에 10%인 1.5%를 더하면 15% 더하기 1.5%니까 16.5%가 되겠죠. 즉 3,210만원이라는 과세표준에 16.5%를 곱하면 소득세가 391만 500원이 나오네요. 네. 그러면 제가 최종적으로 순수익 1,128만 9,500만원을 벌었는데요. 이게 1회 단위까지 있다 보니까 제가 좀 발음이 그런데 이건 어떻게 계산하냐면 제가 액면가로 벌어들였던 세전수익 3,500만원 있죠. 여기서 일단 소득세를 빼요. 세금이니까 빼야겠죠. 그리고 제가 썼던 모든 비용을 다 뺍니다. 여기 쓰레기 철거비부터 매도 중개사 비용까지 전부 빼요. 그러면 요 금액이 나옵니다. 요 금액이 나와요. 요게 제가 최종적으로 벌게 된 돈이에요. 근데 아파트 하나 해서 1,128만 9,500원 벌었다 그러면 사실 조금 아쉬울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시간이에요, 시간. 여러분 제가 빌라 투자를 이제 열심히 하고 있진 않아요. 저는 왜 안 하냐면 물론 빌라 투자 당연히 돈 되는 거 맞습니다. 제가 특강 때도 돈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저한테 빌라 투자 문의 주신 분들한테 빌라 추천 드리기도 합니다. 다만 제가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시간 때문인데요. 빌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막 유튜브에서 5천만 원 벌었습니다, 6천만 원 벌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가끔 나오는데 그런 게 보통 매도 기간이 7, 8개월이에요. 물론 이제 짧게 2, 3개월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거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런 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아파트는 이렇게 막 2달 아니면은 뭐 1달 반, 45일 요렇게 해서 1,500에서 2,000 정도 버는 케이스들이 꽤 많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좀 싸게 그냥 빨리 팔기 위해서 이렇게 수익을 했고요. 저도 원래 이거는 1,500 보고 들어간 건데 생각보다 이제 쓰레기 철거비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서 조금 비용이 제 순수익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단 적었지만 어쨌든 제가 실제로 매수 잔금, 즉 은행 대출을 받고 제가 잔금을 친 그 날로부터 매도 잔금을 받는, 아직 아니죠. 제가 이거 잔금 9월 달에 받는데 그때까지 75일이에요. 75일 만에 제가 순수익 1128만 9,500원을 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파트가 훨씬 안정적이잖아요. 수요도 많고, 그리고 환금성도 훨씬 좋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좋다고 보거든요. 물론 빌라 투자가 더 체질에 맞는 분들은 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저 여기 부산 이거 투자하면서 실제로 여기 간 적 한 번밖에 없어요. 언제 갔냐면 요 쓰레기집 촬영할 때. 나머지는 여름 휴가 때 이제 그냥 거의 간 김에 간 거고, 사실은 제가 이 물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간 거는 한 번밖에 없었어요. 부산이어도 제가 이제 여기 수도권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네, 부산 뭐 어디든 제주도도 마찬가지고요. 막 여러 번 갈 필요도 없고요. 임장 입찰 전에 임장도 사실 안 갔어요. 왜냐면 이거 안 가도 충분히 다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제가 나중에 다 알려드려 볼게요. 중요한 건 뭐냐면 빌라는 임장을 가야 돼요. 무조건. 왜냐면 빌라마다 개별성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전업 투자자가 아니시고 직장인이시거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사실상 임장을 가기가 쉽진 않죠. 그래서 그럴 때는 아파트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제가 순수익 했던 거 넘어가서 어떻게 해야 안정적으로 팔 수 있을까? 저는 이걸 임장도 안 가고 어떻게 안정적으로 이거를 제가 딱 보고 이거 팔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했을까? 이 팁에 대해서 오늘부터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제가 가장 먼저 보는 조건은 바로 이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을 보라는 말들은 다른 분들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거래량을 보실 때 기준을 잡고 제대로 보시는 게 중요해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그게 바로 여기 1번, 2번 조건입니다. 저는 1번 조건이 제일 중요해요. 뭐냐면 거래량에서 6개월 동안 한 달에 한 건 이상 거래가 되었을 것. 그럼 무슨 말이에요? 지금이 8월 3일이거든요. 그러면은 8월은 제끼고 7, 6, 5, 4, 3, 2 네, 2, 3, 4, 5, 6, 7, 8 이렇게 6개월 동안 2월부터 7월까지 죄송해요.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 동안 최소 한 달에 한 건씩은 거래가 된 단지여야 좋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 단지의 평형의 실거래가 한 건은 있었을 것. 근데 지금 이 제가 했던 단지 보시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요. 5월 달에 거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하면 안 되냐? 두 번째 조건을 보셔야 돼요. 두 번째 조건은 6개월 동안 만약에 1번이 안 맞춰졌으면 6개월 동안 월 평균 거래가 한 건 이상이면 돼요. 왜냐면 이게 특정 월에 거래가 없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 달에 많이 일어나고 그렇게 됐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평균 거래가 한 건 이상이면은 저는 들어갑니다. 지금 보시면 2월 달에 한 건, 3월 달에 두 건, 4월 달에 한 건, 6월 달에 세 건, 7월 달에 한 건이죠. 5월 달만 없고. 그러면 2월부터 7월까지 평균 한 건이 넘어요. 그럼 여기는 내 물건이 1등 물건만 되면은 거래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단지에 제가 물건을 좋게만 가져간다면 거래는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거를 입찰 전에 확인을 했고요. 두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요, 높게 거래된 사례가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보시면 여기 거래 사례들 보시면 거의 다 대부분 1억 6천, 1억 5천 요런 1억 6천 대가 제일 많네요. 1억 6천 대가 제일 많죠. 근데 모든 거래가 다 1억 6천이면요, 내가 1억 뭐 3천, 4천에 사가지고 1억 6천에 그냥 파는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것도 가능하죠. 근데 그러려면 리스크가 있죠. 내가 싸게 사지 않는 이상. 근데 만약에 높게 거래된 사례가 있다 라고 하면 내가 인테리어만 하면은 이 단지는 높게 사줄 사람들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1억 8천들 거래에 주목을 했습니다. 1억 8천들 거래를 보시면요, 두 건이긴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사전에 전화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사장님, 요거 혹시 층도 좋고 향도 남향일 것 같은데 요거 인테리어 잘해서 되판 거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요, 이거를 거래했던 중개사님하고 전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자기도 모른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개를 했던 중개사님을 전화로 어떻게든 계속 돌리면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중개사한테
이제 요거 1억 8천에 대해서 컨디션이 어땠는지 이런 걸 듣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괜찮았다, 그렇게 해서 팔린 게 맞다 라고 하면 내 것도 그렇게 하면 팔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다음인데요. 지금 그런 물건이 나와 있는지를 봐야 돼요. 저희가 여기 슬라이드엔 넣지 않았는데, 만약에 1억 8천에 거래된 요 사례들이 지금 올수리가 다 된 거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호가에 1억 8천에 거래된 호가 매물들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없다면 물어봐야 돼요. 지금 1억 8천에 나온 매물들 없는데 올수리 다 된 거는 지금 없나요? 아니면 더 싸게 나왔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없고 그런 물건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라고 하면 내가 1억 8천에 내놓으면 팔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그런 매물이 있는데 1억 7천에 내놔도 안 나가고 있다, 그럼 당연히 1억 8천의 실거래는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경매 입찰을 하시던, 일반 매물을 매수하시던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경매 입찰을 왜 했냐면 일반 매물 중에 할 게 없어서 경매 입찰을 한 거예요. 보시면 저는 저층과 탑층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높게 팔려면 중층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중층 중에 가장 저렴한 매물을 먼저 보시면 203동에 고층이라고 되어 있는 요 1억 5,500짜리 요 물건이 제일 저렴하거든요. 근데 이 물건이 제가 만약에 이거를 매수를 해서 인테리어를 해서 1억 8천에 판다고 하면 이게 얼만큼 남을까? 이거를 계산 이제 해보는 거예요. 한번 계산해 볼게요. 1억 5,500에 이거는 뭐 경매가 아니니까 명도나 이런 건, 미납관리비 이런 거 없겠죠. 취등록세만 들 텐데 대충 한 200만 원 정도 든다 치고 1억 5,500에 200 더하면 1억 5,700이죠. 거기에 뭐 중개사비, 매수, 매도 합하면 대충 뭐 200 정도 들 거예요. 80, 뭐 90만 원 이렇게 드니까. 그러면은 다시 취등록세 200에 중개사비 200 정도 더하면 대략 1억 6천 정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취득한 원가가. 그러면 1억 6천에 이제 인테리어 해야 되잖아요.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인테리어 제가 한 1,400만 원 정도 했거든요. 샤시 빼고. 그러면은 1억 6천에다가 1,400만 원 더하면 1억 7,400이죠. 그럼 뭐 왔다 갔다 뭐 유류비도 들 테니까 1억 7,500 정도 든다고 하고, 1억 8천에 팔면 얼마 남죠? 안 남죠. 여기 소득세까지 내야 되니까 거의 안 남아요. 즉 무슨 말이에요? 일반 매물로 1억 5,500에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실거래를 내가 최고가를 경신하지 않는 이상. 근데 그건 너무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나와 있는 실거래 최고점을 내가 혹은 그보다 조금 안 되게 찍을 수 있냐 없냐, 요걸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일반 매물을 봤더니 1억 5,500이니까 이거는 너무 높아요, 가격이. 이거에서 시작하면은 내가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패스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경매로 이제 입찰가를 내가 강제로 낮춰야죠. 그래서 저는 1,000만 원 수익, 1,500만 원 수익을 위해서 여기서 제가 그 입찰가를 내려서 쓴 거예요. 1억 4,200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1억 4,200에서 제가 아까 말한 비용들 다 더하면 한 2천만 원 정도 되잖아요. 1억 4,200만 원 더하기 인테리어랑 취등록세랑 중개사비 합하면 2천만 원 정도 되니까 더하면은 1억 6,200이 되고요. 그거를 1억 8천에 팔면 1,800이 남고 세금 내더라도 1,500이 남죠. 이렇게 계산하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반 매물에 이런 게 있다, 그럼 그거 하시면 돼요. 그냥 경매하실 필요 없고요. 그거 하시면 돼요. 그거 하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수 잔금부터 내가 대출 실행해서 잔금 치고 나서부터 매도 잔금 받는 그 기간까지 빠르면 한 달 반? 한 2.5개월이면 돼요. 아파트 기준으로. 그러면 1년에 몇 개 할 수 있어요? 많이 하시면 대여섯 개도 하죠. 그러면은 만 1,500만 원씩 번다고 치면 얼마 버는 거예요, 내가? 거의 8천만 원 정도 버는 거죠. 근데 물론 최소로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니까 한 뭐 5천 정도 벌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이제 나는 적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빌라를 하시면 되고, 아니다 나는 돈이 묶이지 않고 경험 횟수를 늘리면서 좀 안정적으로 이 기술들을 체득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내가 팔 수 있는 단지를 먼저 조사를 하시고 입찰과 일반 매물을 보시는 게 훨씬 종잣돈 증식에 빠릅니다.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거의 한 6건? 7건 요 정도 했거든요. 지난 1년 사이에. 이렇게 하시면 충분히 돈 버실 수 있고요. 여러분이 지금 종잣돈 1억 정도만 모으시면 이거보다 훨씬 더 재밌는
덩치가 큰 물건들을 해서 더 빨리 모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전까지 종잣돈 1억을 만들 때까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좀 하시기를 제가 적극적으로 권장드리고, 이런 것들을 제가 영상으로 계속 만들어서 올려 드릴 테니까 제 유튜브 구독하시면서 한번 도움되는 정보들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 23일 날 제가 지금 이 원데이 클래스를 하고 있어요. 단기 매도에 관련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8월 23일 강남역에서 진행하는 오프라인 원데이 클래스 한번 신청해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고요. 아래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고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